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된 리박스쿨 그리고 이제 자성군과 같은 댓글 부대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할 텐데 우선 저를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대선 때 그 윤석열 캠프에서 직접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구성한 네트워크 어게인 SNS라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여론 공작을 펼치는 단톡방에 내용을 제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그때 제명인의 파출소 쪽으로 해서 이제 제보를 드렸었고요. 그때 당시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구 열린 공감 팀인가요? 네,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제보를 드렸었고 보도가 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었지만 우선은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전반에 걸쳐서 여론을 왜곡을 했었고 그리고 혐오와 비방을 넘어서 매우 치밀한 그 인지공격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 인지공격을 펼치고 있음을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제보를 해가지고 20대 대선 때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을 통해서 고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무혐의 처리된 사유가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이게 일반인이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과 이미지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속도가 거의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수많은 방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내용들을 뿌리고 있었던 걸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매크로나 AI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건 제가 봤을 땐 절대 불가능할 정도의 행동이었고 심지어는 평시에도 한 24시간 정도 24시간 풀로 전파를 하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거의 단톡방 한 곳에만 한 수천 건 정도의 메시지가 올라올 정도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단톡방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0군데 정도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그 방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저만 이런 것들을 파악한 줄 알았더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는 청년위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매주 청년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일부 당원분들도 그런 단톡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디 이 사람 누구 아느냐 아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얼마나 많은 방에 뿌리고 있으면 일반 당원들도 파악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내용 등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와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항상 혐오와 온라인상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바탕에 깔고 거기에 빨갱이에 북한을 연결시키고 공격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심각할 정도냐면 제가 예를 들면 그들이 퍼나르는 글들을 보고 그 서부지법에 폭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댓글들을 계속 보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보면 그런 생각이 싶을 정도로 공격성을 극대화시키는 가스라이팅의 인지화 공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에서나 알 법한 내용을 언론보다 더 빠르게 단톡방에서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때 그때 암살 미수범 김진성이라고 하는 자의 신상이 당시 사건이 벌어지고 5시간도 안 돼서 그 자의 직업과 나이 그리고 현재 뭘 하는지까지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혐오성 메시지와 지령은 조금씩 정지되어 가지고 국민의힘의 의원과 언론 보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윤석열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이들이 한 몸처럼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했었고 카카오톡은 단지 매체이자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포털 댓글, SNS,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그들이 어떠한 지령 주제를 결정하면 그 주제의 흐름은
모두 동일한 대응 방식으로 일제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량의 글과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 또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저는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던 중에 리박스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다양한 매체에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와 함께하는 제보자분들께서 자손군의 실체 그리고 이들을 보도한 뉴스타파에서 늘범교육의 시스템을 이용한 초등학생 극우화 의도가 세상에 밝혀진 것입니다. 리박스쿨은 거대한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리박스쿨만 제대로 파헤치고 그들을 단죄할 수 있다면 국민을 오염시키고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숨어있는 집단들까지 이 세상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 당원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워크샵을 통해서도 정당의 민주당의 의사를 전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민주당에 반영되기도 했었고 민주당이 큰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리박스쿨의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목소리를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이버 내란죄에 대한 법안 추진 그리고 상시적인 사이버 내란 대응 부서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리박스쿨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 폭의 넓이와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그 교육위에서 그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장관을 불렀지만 교육부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내용에서도 댓글 부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던 그 리박스쿨 관련 연관단체도 고작 6군데만 했고 또 리박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그 르봄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빠졌습니다. 지금 구글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6군데가 아니라 무수한 많은 단체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이것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리박스쿨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지금 전 국민 분들께서 그 필요성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외쳐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원분들께서 정당 단체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큰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이버 내란죄 법안의 추진 필요성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톡방에 있는 그런 댓글 부대, 댓글 공작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또 활약하고 있는 것은 법이 되게 가볍거든요. 지금의 기존의 법안으로는 이 자들을 처벌하려면 고작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내란죄라는 법을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미비한 입법을 보완을 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부대 이 리박스쿨을 파다 보면 이명박 정권부터 나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청년들을 극우화시킨다. 그 목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당시 이걸 수사했던 여주지청장인 윤석열이 모두 봐주게 됨으로써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들을 대다수 대통령실과 관련 그 주요 직책에 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더 크게 확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한 댓글 부대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명명했다시피 사이버 내란에 계엄과 내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이버 내란에 대한 대응 부서의 필요성은 우리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민주파출소 민주파출소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안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걸 법적 대응을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법적 대응만 하는 부서거든요. 이거를 여론화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이런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사전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이 거짓 선동 프레임이 왜 이게 퍼져나가는 게 위험하냐면 이 거짓 선동 프레임이 가장 혐오적인 단계에서 SNS에서 퍼져나간 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것을 여론화시키고 그것이 나중에는 특정 정치인을
기소하거나 하는 검찰의 기소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당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당정청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당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 우리 당원분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외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요.